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 배당 투자로 조기 은퇴에 성공한 이 황금별님 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머니판다 시청자분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미국 배당 투자를 알게 돼서 그런 배당 소득을 통해서 좀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고자 해서 이제 사이드 파이어족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파이어족이 되어서 은퇴를 해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좀 계약직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도 맡게 되고 좀 약간 다양한 엔잡러로 살아가고 있는 네, 황금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20년 직장 생활을 했으면 네. 사실은 좀 직장 생활에 또 꽃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네. 이제 연차가 됐으면. 예.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좀 마음이셨나요? 사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창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40대 어떻게 보면 중후반이 네. 인생 직장에서는 그쵸, 네. 가장 뭐 중요한 시기고 커리어도 많이 쌓이는 그리고 급여나 연봉도 가장 높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치열한 시기를 살다 보니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좀 부족했고 네. 또 이제 그렇게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는 맞아요. 그런 네. 뭐 예를 들면 성과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주변 관계에 대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모르게 많은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압박과 스트레스들이 누적이 돼 대부분 있었어요. 많이 느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좀 건강도 좀 좋지 않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계기가 있으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 준비를 좀 해봐야겠다. 좀 근데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제가 뭐 자산이 많거나 그래서 뭐 은퇴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절박함 때문에 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한번 네. 나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겠다. 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제 자산을 점검하고 좀 약간 저한테 맞는 그런 투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네. 아까 이제 사이드 파이어족이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 파이어족도 좀 종류가 있나 봐요. 예. 파이어족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어족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뭐 분들이 있거든요. 일부는 또 그럴 수 예, 있죠. 뭐 일을 네. 안 한다. 네. 뭐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일을 못 하는 순간이 맞아요. 올 수도 네.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삶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패시브 인컴 시스템 소득을 구축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고 내가 원하고 그러니까 좀 그 적게 일에 벌더라도 매이지 않아도 예, 맞습니다.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런 일을 좀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파이어족에는 이제 뭐 정말 뭐 소득이 많아서 저절로 들어오는 인컴이 많아서 네. 럭셔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럭셔리 파이어족도 있고요. 정말 어떤 절박하게 그냥 린 파이어라고 하는데 네, 네. 린이 기대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영어로.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만 준비해놓고 은퇴한 파이어족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두 다르구나. 부류는 뭐 네. 일을 아예 뭐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카페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하면서 사대보험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뭐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살아가는 파이어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은퇴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또 재미나 만족감이 또 있잖아요. 예, 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코스트 파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그렇구나. 경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구축을 준비를 해두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좋아하는 일, 예를 들면 뭐 글쓰기를 좋아하면 뭐 네. 원고를 기고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유튜버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직업을 부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이제 사이드 파이어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파이어족이라는 게 물론 직장 때려치고 뭐 이렇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되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겠네요. 네. 보통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 많이 쓰는데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경제적 자유일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준은 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생활비나 그다음에 이제 소비 수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취미 생활에 대한 어떤 것들, 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 같을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3인 가구일 경우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뭐 우리나라 평균 그런 생활 소비, 왜냐하면 4인 가족일 경우 또 자녀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가족의 구성원 또는 이제 뭐 싱글이라면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마다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생길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황금별님은 그 은퇴하는 방법으로 네. 이제 그 배당주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배당주를 좀 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뭐 낮에는 평일에는 이제 뭐 근무에 지치고 그쵸. 또 네. 퇴근하고 와서는 또 지치다 보니까 뭐 술자리 같은 것도 많고 회식이나 술자리도 많고 또 와서 지치면 이제 쓰러져 자기 바쁘고 또 주말에는 또 이제 또 가족이나 뭐 또 연인이 있으면 데이트하고 뭐 또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실 재테크나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맞아요.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부동산 투자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만 하다가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뭐 투자 공부나 이런 것들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제가 은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사실 뭐 임대소득으로 소득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자산이 들어가고 대부분 부채나 대출을 많이 대출을 받아도 또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은퇴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지금까지 뭐 직장 생활에서 모아놓은 돈, 투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성과를 종합해서 이 자산을 가지고 약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돌려야겠다. 부채를 줄이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책을 보다가 이제 미국 배당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신 거구나.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부동산도 뭐 예를 들면 소형 아파트 투자가 있고 오피스텔, 상가, 그쵸. 네. 뭐 예를 들면 다양한 투자법이 있듯이 주식 투자도 뭐 성장주, ETF, 배당 투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배당을 받는 이제 배당 소득을 받는 배당 투자가 저한테 맞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배당 투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부터 뭐 배당 투자를 해오셨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은퇴를 고민하시면서 배당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건데 처음에 이제 배당 투자를 하면서 뭐 좀 이게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테스트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게 해보시고 나서 괜찮겠다 이런 확신이 좀 들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 2020년 1월 1일 날 서점에 가서 여러 다양한 재테크 책을 한 15권 이상 구매를 해서 그 한 달 동안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중에 이제 미국 배당 투자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사실 인식이 적었고 저도 그래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미국의 전통 우량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좀 안정적일 것 같고 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월급 받고 3월 달인가 월급을 받고 남은 이제 좀 거기서 월급에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빼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봤죠. 근데 되게, 그때 되게 소액으로 하셨네요. 처음엔 진짜 소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환전하는 법도 몰랐고 지금이야 완전히 워낙 뭐 미국 투자 많이 하시고 원화로도 투자 많이 하시고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불과 2020년 정도만 해도 미국 주식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접하면서 첫 배당금을 받아보고 이런 투자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모아놨던 자금이나 그러니까 저축액을 통해서 나의 어떤 현금을 만드는데 괜찮겠다 이렇게 좀 확신 드셨나 보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굴리고 있는 또 배당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좀
규모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2020년도부터 이제 그 30만 원으로 2020년 3월에 첫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연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저축 그 적금 같은 것들 좀 예, 종신보험 이런 것들을 좀 해약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소형 아파트 투자했던 그런 수익들을 가지고 이제 2021년부터 3억 원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그래서 그 2021년부터 이제 3억 원으로 투자를 시드머니가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2023년 4월에 희망퇴직을 해서 5월에 이제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위로금하고. 네. 그래서 이제 3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2023년 6월부터는 네. 이제 한 5억 원 정도는 이제 미국 ETF 중심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해서 예. 항상 저는 이제 좀 그쵸. 왜냐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특히나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길 그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고 해서 한 15%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자.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5천만 원을 원화, 5천만 원을 달러로 해서 이제 그 좀 미리 좀 보유를 하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현금을 부여하고 이렇게 원하는 CMA에 달러는 외 RP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서 이제 CMA로 3% 외 RP로 한 뭐 4.2%에서 4.5% 이렇게 이율을 받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를 배당주에 이제 넣어놓고 흐름을 만들고 계신데 네. 그렇게 되면 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건가요? 사실 네. 뭐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배당주도 정말 뭐 1%도 안 되는 배당률을 배당을 주는 ETF도 있고 그다음에 뭐 3% 5% 많게는 10% 이상 또 작년부터 최근에는 뭐 연배당률이 50% 넘는 이런 슈퍼 초고배당률 ETF들도 연배당률이 50%예요. 예,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은 만큼 원금이 까일 수 있고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경험이나 역량,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운용하실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도 처음에 시작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네. 연배당률이 이제 3% 내외인 안정적인 종목들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좀 현금 흐름에 소득이 목마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고배당 ETF들을 좀 섞어서 네. 그리고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설계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은 약간 좀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월 현금 흐름 내가 이 정도는 네. 이제 가족 아까 말씀하신 가족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련해놔야겠다 이런 걸 좀 채우고 계신 거죠?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네. 그거를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제가 그 3억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네. 이제 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럼 네. 배당률 따지면 뭐 한 4%에서 5%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5억 원 정도로 월 400만 원 정도, 한 8% 배당률 정도 8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후로. 네. 그러니까 5억 원을 투자하셔서 월 이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는. 네. 근데 이게 계속 고정적인 건 아니고 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고정 배당을 주는 ETF들도 있고 대부분의 ETF들은 고정 배당이 아니고 이제 월마다 배당률이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달은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달은 뭐 600만 원, 7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네. 따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그 ETF마다 이제 월별로 발표하는 배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드 파이어족이다 보니까 네. 다른 어떤 엔잡을 통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을 하고 배당금의 이제 3분의 1 이상은 네. 이제 재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달러로 또 보유를 하거든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3분의 1만 이제 생활비로 인출을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운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보험 해지하셨고 네. 그다음에 퇴직금도 사실은 여기 넣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건 또 나중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보통 또 남겨놓기도 하는데 이거를 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아예 일을 안 하겠다, 파요적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일단은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지쳤기 때문에 좀 최소한 1, 2년 정도는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력 단절이 좀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40대 후반의 나이에 과연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그쵸, 좀 많이 있었거든요. 고민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70세 이후나 예를 들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죽은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나올 그 인컴들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매월 배당을 통해서 매월 지금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약하고 이제 지금 현재에 나오는 인컴들의 준비를 하는 걸로 했고 사실 그리고 또 개인연금이나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나이가 40대의 중후반 네네. 되다 보니까 네. 보통 30년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유지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인컴을 통해서 충분히 재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률 이상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요즘에 네. 재택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배당주를 하고 계신데 좀 종목들도 궁금해요. 어떤 초기에는 어떤 걸 하셨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좀 달라지셨는지. 예.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ETF란 개념도 몰랐어요. 사실 2020년 3월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매수한 종목은 미국의 통신 기업인 AT&T 30만 원으로 매수한 네. 종목은 네, 그거였고 네. 제가 3월 달인가 매수를 했는데 4월 달에 바로 배당을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분기 배당. 배당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배당을 경험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왜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네. 우량 기업인 안정적인 종목들 그쵸, 위주로 보통은, 네. 예,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알려진 기업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나 다 아는 기업, 미국의 기업들, 예를 들면 뭐 AT&T를 비롯해서 이제 코카콜라, 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네, 그다음에 P&G, 네. 그다음에 알트리아, 뭐 담배 회사, 우리나라 KT&G 같은 그런 우량 기업들하고 안정적인 배당킹, 배당 황제주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ETF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사실 이런 개별 종목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분기 배당주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마다 재투자를 하는 게 조금 그렇죠. 기다리기가 텀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를 알게 됐는데 ETF는 이제 매월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많아서 네네. ETF 쪽은 그래서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은 배당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지 않고 모두 재투자를 했거든요. 다시 다른 ETF를 산다거나 네. 그랬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ETF가 배당을 주면 그거를 이제 재투자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경험이 쌓이고 나서는 이런 ETF들도 약간 좀 프로젝트식으로 목표 수량을 정해놓고 어느 수준까지 모아가겠다 이 배당금으로 이런 식의 저만의 나름 그런 KPI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해 나가는 직장을 다니셔서 KPI를 KPI를 그런 세우셨구나. 프로젝트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기업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기업이 어떤 사업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이런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뭐 미국 기업들은 그런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예를 들면 연말이나 이럴 때 기업의 이익이 좀 많이 나면 이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발행 주식수를 희석시켜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그런 자사주 매입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게 이제 배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다만 이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이 이제 계속 성장하고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기업은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대신에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을 확대해 가면서 이익을 많이 벌어들여 가지고 시장을 확대해 가면서 이제 주가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주들한테 이제 주가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코카콜라나 이런 뭐 전통 우량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다 진출을 했고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매출이나 이렇게 혁신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으로 예,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사실 재살 깎아먹기 논란이 좀 있는데요. ROC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당을 주는 만큼 이 배당락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주가에서 배당락일 당일에 예, 배당금이 빠지기 네네네.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배당을 줬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에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쵸. 네. 문제는 그렇게 배당락이 있더라도 그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성장해줘야 이렇게 높이 성장하지는 않지만 네네.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이제 그게 투자자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역량, 실력 예,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필요한 같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투자자들이 신뢰가 좀 쌓이고 네. 그런 또 배당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있으니까 또 급하게 오르진 않아도 이제 네.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네. 된다고도 봐야겠네요. 네, 사실 이게 배당 투자만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 이 배당 투자 자체가 정말 패시브하게 전통 우량 기업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개별 종목들이 배당을 준 연한에 따라서 배당 챔피언, 배당 귀족주, 배당 황제주 이런 식으로 예, 구분을 하거든요. 네. 10년 이상 배당을 준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 25년 이상 배당을 매년 늘려온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 아, 또 구분이 돼 있구나. 예, 50년 이상 늘려온 기업들을 배당 황제주 뭐 이런 식으로 예,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3% 이하로 주면서 주가도 성장해주는 배당 성장 ETF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콜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10%가 넘는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그런 고배당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배당 투자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나 ETF들을 공부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 연령대와 어떤 본인의 어떤 그 ETF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 배당금에 맞는 그런 설계들을 해 나가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사이드 파이어족이든 그래서 황금알림을 경우를 봤을 때는 네.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4월 달부터는 아니 3월부터는요.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좀 많이 좀 쉬고 여행도 좀 많이 다녔고요. 네. 뭐 해외 여행도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일본, 뭐 베트남, 태국, 뭐 등등 뭐 한 17번 정도. 네, 직장 예. 다니실 때는 할 수 없는 예, 네. 직장 다닐 때는 출장 네. 외에는 뭐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진짜 원 없이 많이 쉬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뭐 일주일 열흘 이상은 해외에 있었고 나머지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간단하게 미국 주식 시황이나 제가 정리하는 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숫자 정리하고 네. 나머지 이제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유튜브 이제 제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예, 유튜브 그런 어떤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 11시 정도에는 이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같이 간식도 먹고 또 이제 뭐 책도 보거나 예, 영화도 보고 이제 저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도 파이어족도 그래도 자기 뭐 마냥 그냥 쉬는 건 아니니까 네. 자기만의 또 이렇게 예,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겠네요. 뭐, 좀. 네, 네.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평일에 영화를 볼 때는 이제 조조 영화를 해서 좀 비용도 아끼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아침에 이제 평일에 조조 영화 가면은 네. 뭐 보통 한 10분 내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네. 예, 영화에 집중하면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못 누려봤던 이제 다른 어떤 삶이잖아요. 네네. 예, 평일에 가면 이제 좀 더 뭐 쇼핑센터나 이런 데도 좀 여유롭게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예, 많이 좀 카페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현재 지금 배당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좀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전체 자산이 좀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아, 네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은퇴 자금으로 준비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 인컴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했던 돈들은 한 6억 원 정도였고 그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은 이제 5천만 원은 원화, 5천만 원은 이제 달러로 예, 가지고 있어서 달러 자산은 외RP에 원화 자산은 이제 CMA에 이제 넣어두고 이율을 받고
받고 네. 매일매일 이자가 쌓이거든요. 외RP나 CMA도. 그쵸.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억 원으로는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해서 월 40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이제 배당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150만 원은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 ETF를 모아가서 평생 연금을 만드는 전략으로 예, 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달러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생활비로 예,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거나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제가 미국 주식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개별 배당킹이나 개별 종목 위주였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주로 ETF로 좀 전략 전환을 해서 예, 3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는 이제 SCHD, SPYD, SPHD 뭐 이런 배당 ETF들 예 그런 중심이었다가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 약간 저도 좀 고배당 ETF 쪽을 예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제피와 제피Q, QILD, 그다음에 이제 TLTW 이런 고배당 ETF들을 기준 중심으로 예,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예,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로 SCHD나 예, 그다음에 이제 PGX, 그다음에 이제 뭐 VTI 이런 것들 뭐 일부 몇 퍼센트 3% 정도 예,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ETF 종류 되게 다양한데 네, 정말 다양하죠. 사실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TLT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잘 저게 뭐지 하실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ETF 중에서 네. 이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저기 서학개미 분들이나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이제 지수형 ETF거든요. 이제 스파이라는 ETF 자체는 이제 ETF의 효시라고 불릴 그쵸.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역사가 알려져 오래됐고, 있죠. 예, 네. 1997년도가 8년도에 출시된 ETF인데 이 ETF의 특징은 우리가 S&P 500이라는 미국의 그 주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주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전통 우량한 기업 500개 기업만 예, 모아놓은 그 맞아요. 예, 그 지수가 있는데 그 500개 기업에 그대로 패시브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개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그 시가총액 비율대로 분배를 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S&P 500 지수의 그 성과를 쫓아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S&P 500 지수가 과거에 10년, 30년 동안 연평균 10% 예, 성장을 했다? 그러면 스파이도 연평균 10%씩 계속 예, 물론 그 해마다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지수형 ETF가 있고요. 예, 그리고 섹터형 ETF는 그 미국 주식은 11개의 산업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11개의 산업 섹터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가 속해 있는 필수 소비재, 스타벅스가 속해 있는 경기 소비재, 뭐 예를 들면 아마존, 테슬라도 경기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해 있는 뭐 기술주 섹터. 그러면 각 섹터별에 투자하는 그런 섹터형 ETF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 채권형 ETF는 네. 예, 말 그대로 미국 단기, 중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수형 ETF, 섹터형 ETF, 채권형 ETF,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뭐 TQQQ 같은 네. SOXL이나 속셀 같은 반도체나 어떤 뭐 나스닥을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ETF들의 성격과 종류들을 예, 보시고 내가 배당 성향의 투자자다. 내가 매월 현금 흐름을 받는 배당 투자를 선호한다. 그런 배당형 ETF 중심으로 공부해서 예,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좋고 나는 아직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았고 젊은 직장인이면 뭐 예를 들면 좀 지수형이나 아니면은 성장형 ETF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ETF 배당형 ETF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할 때 한두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일단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만 네네. 그러면 예, 네. 추천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최근에 좀 인기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시장이 좋았잖아요. 예, 작년에 성과가 좋지 못해서 뭐 인기가 없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인기 많았던 ETF 중에 하나가 이제 SCHD라는 예, 찰스 슈왑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네, 들어본 ETF가 것 같아요. 있는데요. 네. 예, 예. 그 ETF의 특징은 제가 아까 코카콜라나 이런 배당킹 기업들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 ETF는 이제 출시된 지가 2012년에 출시가 돼서 이제 12년이 좀 넘었는데 매년 배당금을 증액시켜줘요.
매년 개별 매년. 우량 기업처럼 그래서 이 ETF를 들고만 있으면 예를 들면은 2012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주당 0.81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뭐 예를 들면 2.6달러 뭐 이런 식으로 뭐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서 10년 뒤에는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ETF는 주가도 성장하고 배당도 매년 늘려왔으니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어떤 그런 복리의 마법처럼 내가 10년만 가지고 있어도 주가도 오르고 내가 받는 배당률이 2012년도에는 2%밖에 안 됐지만 예를 들면 2023년에는 들고만 있어도 예를 들면 10% 가까운 네. 배당률을 받게 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ETF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도 굉장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와는 달리 근데 이 SCHD는 배당률이 보통 2%에서 3%예요. 네. 사실 요즘 같이 은행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숫자는 그쵸.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로는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들은 매월 높은 인컴을 주는 그런 ETF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JP 모건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제피와 제피큐 형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ETF들의 특징은 이제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실행해서 네. 그 콜옵션 매매를 통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주는 그런 전략인데 주가도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면서 이제 배당금도 높게 주다 보니까 10% 내외로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월 1%잖아요. 1%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피와 제피큐도 단기간에 이 제피가 2020년에 출시가 되었는데도 불과 4년 만에 ETF 자산관리 총액이 340억, 350억 달러까지 굉장히 성장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큰 대형 ETF로 성장한 ETF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운용 성과도 좋았고 이제 위기의 방어력도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높은 인컴을 주는 ETF들의 경우는 어떤 시장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쵸. 그만큼 방어력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해 보신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될 때는 또 높은 수익을 얻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해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 불과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만 해도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 장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고 그 해에 2월과 3월에 이제 엄청난 시장의 공포장을 우리가 불과 한 달 만에 지수 자체가 뭐 20% 30% 빠지는 그런 공포장을 경험을 했었고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모든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2021년에 이제 그런 어떤 미국 연준의 이런 양적 완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돈풀기 전략으로 양적 완화가 실시되면서 이제 굉장히 또 큰 역사적인 상승장을 또 경험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을 하기 위해서 그쵸. 금리가 네. 높아지고 네. 이제 금리가 갑작스럽게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6월 달부터 막 오르기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 단기간에 그런 기준금리가 급상승하는 걸 경험하면서 당연히 금리가 오르니까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이런 레버리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나스닥이 유례없는 또 폭락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가 또 작년에 나스닥이 40% 이상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굉장히 이렇게 오가는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들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환경에서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성장주나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면서 잘 이제 수익을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트레이딩에 대한 재능은 없더라고요. 제가 선택하는 종목을 보는 어떤 인사이트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뭐 매매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수익형 트레이딩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저는 우직하게 그냥 배당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원화로 적립을 해두고 3분의 1은 이제 재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내가 원하는 ETF들 모아가면서 수량과 매월 배당
배당금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이 이런 패시브한 전략이 저한테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그렇다면 배당 주와 달러에 좀 투자해서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셨어요? 사실 지난해는 네.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게 저는 운 좋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미국 주식을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환율도 1,100원대로 낮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투자한 종목들이 뭐 코카콜라나 이런 전통 우량 기업들이다 보니까 많이 낮아진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극복이 되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저는 2021년도에 수익을 많이 올렸고 오히려 또 2022년도에는 ETF 중심의 배당 투자였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작년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제가 수익을 많이 못 올렸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높은 고금리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2023년 6월, 7월부터 네. 채권형 ETF의 비중을 많이 좀 늘렸거든요. TLT와 TLTW라는 그러다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전환해서 전체 자산의 뭐 40% 이상을 그쪽으로 전환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가고 미국이 그쵸, 워낙 우리나라는 힘든데 미국은 워낙 뭐 지금 고용도 그쵸, 괜찮고 기업들의 성과도 좋고 경기가 뜨겁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채권형 ETF에 투자했는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채권형 ETF들의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뭐 다행히 손해는 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금리 보지 상황에 않고 따라 본전에 한 5% 내외 네. 또 이렇게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해마다 수익률을 관리하진 않고요. 저는 투자 원금 대비 이제 누적된 수익률로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자고 매월 배당금으로 인출을 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기나 급락이 찾아와도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투자자예요. 네. 뭐 사고 팔고 떠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 해마다 연도별 수익률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면서 투자 원금 총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률은 배당금을 포함해서는 한 15% 그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는 다행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5억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달러로 적립을 해서 달러로 따로 빼놓거나 하고 이제 투자 원금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달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생기면 이제 달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하면 이제 환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환율이 뭐 1,350원 구간일 때는 이제 달러를 매도를 하고 원화로 돌리고 CMA 통장에 넣어놓고 만약에 환율이 또 내려와서 1,260원, 50원대 구간이 오면 다시 달러를 사서 CMA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주식 계좌로 넣어서 달러를 사서 이제 달러로 외화RP에 투자해 놓고 어떤 뭐 위기가 오거나 폭락한 종목들이 있거나 좀 원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 이제 이런 외화RP를 매도해서 바로 이제 주식을 사고 사실 이 환쿠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경우 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원화로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돈을 바꿔서 그 나라의 통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환쿠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시장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세계 금융위기나 어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화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달러 미국 주식 투자만 해도 이제 주가는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원화 평가 자산으로는 유지가 되고 반대로 이런 어떤 뭐 상승장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좋고 안정적인 시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상승폭만큼 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되게 특이한 경우가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점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자체도 최고점 구간에 있어요. 그렇죠. 뭐 환율이 지금 1,320원과 30원대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존스 뭐 S&P 500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그 최고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이유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전 세계적인 뭐 원자재나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또 이제 지금 현재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미국 경기만 뜨겁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런 어떤 환율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공부도 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공부 없는 투자는 없네요. 아,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뭐 1차적인 질문 들어도 좀 그런데 네. 가장 좀 그동안 하시면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를 꼽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 되게 의외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올렸어요 하면 대부분 뭐 테슬라, 그쵸.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엔비디아, 근데 뭐 이런 요즘 엔비디아 때문에 포모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엔비디아가 한 주도 없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성장주들을 그러니까 소량으로 투자를 한 적은 있어도 뭐 예를 들면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최고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은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주식 투자 시작할 때 초기에 코카콜라를 매수할 때가 $40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코카콜라 한 1,000주 정도, 2,000주까지 보유를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65 정도에 제가 코카콜라를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단일 종목으로 저한테 최고 수익을 안겨준 건 코카콜라였고, 코카콜라 덕분에 배당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런 수익으로 여러 가지 이제 왜냐면 제가 코카콜라를 매도한 이유는 사실 저는 워렌 버핏 같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워렌 버핏처럼 50년, 30년 이렇게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은퇴를 희망퇴직하고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녔으면 코카콜라를 계속 지금도 보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은퇴를 하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좀 약간 코카콜라를 매도하고 고배당 ETF를 통해서 코카콜라는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3% 미만이거든요. 3% 내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7, 8% 더 높은 배당 수익률 쪽으로 ETF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매도를 했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위해서.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롤러코스터처럼 변하고 또 어떤 주식들은 또 이미 많이 오른 주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배당주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시기를 좀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주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시기와 상관없이 좀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어떤 투자건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2020년, 21년에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차익에 대한 그런 혜택도 많이 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수익이 좋았던 거지. 사실 제가 뭐 정말 잘한다, 뭐 종목을 잘 선정했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시장을 공부하거나 학습했던 뭐 기간이나 역량도 부족했고. 투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시장의 시기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문가들도 어렵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소액으로 계속 경험과 학습을 쌓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은 또 시장은 위기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또 어느 순간 또 뭐 이런 경제 위기나 이런 하락장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금 자신감 있게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는 다른 개별주나 성장주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배당금은 매월 나오거든요. 분기나 매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할 때는 은퇴를 한 경우는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월급을 받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가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를 하고 저축을 하고 이제 배당은 모두 재투자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 연금 ETF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초반에는 그래서 그 배당금으로 어떤 ETF를 목표로 정해서 그 ETF를 100주가 됐든 500주가 됐든 1000주가 됐든 목표를 잡는 겁니다.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 ETF를 모아갈 때까지는 이것만 계속 모아가겠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QILD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저는 2021년부터 3억 원으로 배당 투자를 시작할 때 QILD 한 종목만
우직하게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동안 QRD 1000주를 적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QRD 1000주를 적립하고 나니까 이 QRD 1000주가 매월 20만 원이라는 배당을 저한테 줍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밖에서 10만 원 벌려면 뭐 정말 배달도 엄청 많은 배송 건수를 올려야 되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되게 힘들잖아요. 10만 원 벌기가. 네. 근데 매월 내가 가만히 있어도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배당금으로 제가 근로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2,500만 원을 저축해서 QRD 1000주를 산 게 아니잖아요. 제 자본소득, 투자한 돈에서 만들어진 그쵸, 배당금으로 만들어진 배당 재투자한 ETF가 거니까. 1000주가 쌓였다 그러면 저는 이 ETF를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팔 필요가 없죠. 그냥 매월 그 현금으로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평생연금 ETF라고 부르거든요. 네. 배당금으로 적립한 ETF를. 그래서 또 저는 이거를 QRD 1000주를 가지고 또 다른 ETF를 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당연금 ETF, 평생연금 ETF 계좌에 월 현금으로 이미 1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모아갈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으려면 우리가 거의 부동산 투자로 하면 3억, 아파트로 하면 뭐 상가 투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2, 3억 되는 그런 상가들의 투자를 해야지 저희가 받는 임대소득이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황금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그리고 세입자와의 어떤 관계 월세가 나오죠. 그런 것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월 100만 원이 저한테 꽂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평생연금 ETF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대 중반 넘으신 상태인데 네. 파이어족 생활의 만족도를 좀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네. 100점은 없겠죠. 100점은 없고 직장 다닐 때 만족도가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직장 처음 다닐 때는 한 80점에서 나중에는 뭐 70점, 60점대로 낮아지고 파이어족 뭐 직장 다닐 때 만족도가 평균 70점 정도라고 본다면 파이어족의 생활에 대해서는 한 뭐 95점. 그래도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우시네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제가 계획대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을 예를 들면은 뭐 가족들하고 항상 저녁을 같이 먹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침 시간이나 남들의 어떤 출퇴근이나 왜 우리가 늘 비 오는 날 지하철 9호선에서 그렇게 하는 거 저도 많이 오랜 세월 경험했지만 너무너무 꼭 성수기에 가야 되니까 비쌀 때 가야 되고 뭐 영화관도 항상 주말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편이고 제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다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자기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정말 제가 살면서 못 느꼈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선배들, 형들, 뭐 아니면은 뭐 친구들, 그다음에 뭐 친척들,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쏟게 되고 예전에는 불특정 자수 엄청 저도 전화번호에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2,000개 이상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있고 한 번도 연락 안 한 어떤 연락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정말 저한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30명, 50명 정말 이제 근데 그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분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좀 삭제하셨나요, 연락처? 수신 차단. 이게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고. 이번에 좀 배당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연령대별로도 포트폴리오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이죠. 좀 어떻게 짜야 될지 먼저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연령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40대, 50대라고 해도 예를 들면
그런 성장주 중심의 투자자분들은 꼭 나이로 구분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네. 어떤 수익률을 만족을 네.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막 그런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도파민이 네. 막 분출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약간 세로토닌형 안정적인 성향을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도파민형 투자자냐, 세로토닌형 투자자냐 이런 어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20대들이라고 해서 먼저 성장주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0대도 분명히 세로토닌형 그쵸. 안정적인 네, 네. 성향의 성향이 다르니까.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어떤 배당주 성향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하거나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보통은, 들면은 뭐 미국의 어떤 배당킹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망하고 미국이 망할 때까지 안 망할 것 같은 기업들 예를 들면은 뭐 코카콜라, 뭐 예를 들면 뭐 존슨앤존슨, 네, 뭐 예를 들면 P&G, 뭐 이런 기업들, 뭐 우리가 전쟁이 나도 코카콜라를 마셔야 되고 군수품으로 보급이 네. 그 뭐 이런 정도로.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종목들만 투자를 해서 배당 경험을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쌓아가시고 이런 기업들이 전혀 주가가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이 기업들도 꾸준하게 CAGR이라고 하는 연평균 성장률은 뭐 성장주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5% 내외 정도는 주가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3% 내외 배당을 주고 그러면 거의 한 8, 9% 나오는 거잖아요. S&P 500 지수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이제 투자는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뭐 구글이나 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전통적인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업들도 뭐 관심은 좀 떨어지죠. 그러면 실제로 되게 좋은 투자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투자 경험을 쌓으시면서 이제 시장도 학습해 가시는 그런 학습의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30대부터는 이제 좀 돈도 좀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고 사회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하면 이제 저는 사실 40대 초반부터 은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 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대 중반이 되면 이제 은퇴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내가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현금 흐름이나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들,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0대 중반부터는 약간 좀 높은 배당률을 가진 이런 ETF들도 투자를 하면서 그 높은 배당률을 가진 ETF들이 주는 월 배당을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은 이제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피나 제피큐 같은 종목들이 연배당률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넣었다.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뭐 1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럼 10만 원을 가지고 다른 ETF 아니면 다른 어떤 종목을 사 모으는 거죠. 그게 배당주가 돼도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성장주에 대한 어떤 포모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를 산다거나 배당금을 모아서 예를 들면 그게 요즘은 뭐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니까 굳이 한 주가 비싸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엔비디아가 뭐 $900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요즘 소수점 투자도 가능한 투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이제 40대 후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은퇴 후에 내가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나 어떤 뭐 다른 어떤 부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고 나머지를 이제 만약에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인출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목표로 한 배당 소득에 맞게 이제 자기 가진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점검해서 이제 배당 소득을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단기간에 뭐 6개월,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뭐 3년, 저도 지금 4년째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공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0년 이상 긴 시간을 두고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배당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는 과정. 저도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는 끝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평생을 투자자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시장을 공부하고 학습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은퇴 후에 또 이런 그걸 알게 돼서 내가 좀 배당주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네. 물론 그분들은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할 텐데 네. 그런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백화점 문화센터 강의도 요즘 다니고 있는데 네. 그 강의에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주부들도 계시지만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은퇴하신 이제 60, 70대 이제 할머니 분들도 수강을 하러 오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은퇴 자금이나 약간 자산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국의 ETF 중에 이제 우선주 ETF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우선주 ETF 같은 경우는 한국의 우선주와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정된 배당률을 주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폭이 물론 그래도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원금 손실 우려가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의 그런 변동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주 ETF들 중심으로 한 6%에서 7% 배당을 주는 그런 ETF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ETF들 중심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조금 이제 가처분 소득 여유가 소비가 여유가 되면 다른 종목에 또 노년층이라고 해서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10분의 1이 됐건 뭐 예를 들면은 5분의 1이 됐건 여유 자금은 이제 배당금으로 받는 소득 중에 여유 자금은 재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원금 손실 우려를 해칭하면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네. 좀 반응이 어떠세요? 네.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반응이실까? 자칭 네. 문화센터의 작은 이명웅 아, 네, 막 이렇게 저 혼자 자칭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주부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사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평범한 투자자가 이런 배당을 경험해서 하는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가 이렇게 저도 사실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은퇴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그 황금별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좀 배당주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는 작년에 좀 빨리 진입을 해서 실패를 했던 종목인데 미국의 그 20년물 장기 채권형 ETF인 TLT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금리와 채권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채권형 ETF가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계속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역사상 최저점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좀 회복하긴 했지만 TLT라는 ETF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후 때는 주당 18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ETF가 미국이 이제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5.5%까지 가면서 이제 역사상 최저점 구간이 83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었어요. 네네.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불과 한 2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상 내리기만 하는 종목은 없고 항상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고 그거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결국 높은 고금리로 힘든 거는 부자들은 이자 많이 받으니까 좋고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이나 다 힘들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고금리가 지속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금리가 내려올 텐데 그 금리가 내려올 경우 이제 조금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TLT라는 ETF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져서 지금 세전 배당률 자체도 원래 TLT가 이제 세전 배당률 자체가 2% 내외인 ETF인데 네네. 지금 3.6% 정도, 3.5% 이상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많이 낮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배당률도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올해 주목할 만한 ETF가 이제 TLT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엊그저께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되는 ETF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매월 월급 잘 받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저축해서 뭐 네. 아파트 장만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늘 항상 제도권 하에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경쟁을 통해서 승진을 하고 보통은 네, 근데 저도 이제 오랜 동안 그렇게 제도권 하에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다 보니 이런 어떤 경쟁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삶에서 많이 좀 지쳐 있고 이 지난 20년 청춘을 어떻게 보면 다 바친 거잖아요. 네네. 가장 화려했던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타도 오고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의 전환점을 좀 가져간 게 인생은 항상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듯이 네. 항상 앞만 보고 100m 달리기를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정해져 있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90도 각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273도도 될 수 있고 189도도 될 수 있고 뭐 36도가 될 수도 있고 뭐 360도 전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그 100m 달리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순서가 정해지지만 이 달리는 구간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건강한 투자 이런 학습 경험하시면서 본인만의 행복을 위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진정한 은퇴 준비는 사실 배당소득 이런 뭐 자본소득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게 또 돈벌이까지 연결되면 좋고 그래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문화센터 강의도 다니고 뭐 다른 뭐 또 엔잡도 당연히 많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보다는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인생은 뭐 어느 각도로 가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런 배당 소득이나 자본 소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 밑바탕이 돼야 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설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보통 직장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현타가 오는데 네. 이제 대안이 또 없으니까 이제 매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또 은퇴 전에 자기 준비를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런 삶과 그런 그 인생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저도 직장인분들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계획과 목표에 도전하다 보면 회사의 어떤 이루지 못한 어떤 개인의 어떤 성취와 욕구를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은퇴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